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참 이거 왜 해주냐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거든.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쭉 읽고 말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어 공부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제목이 소설에서는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제목을 주제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주제는 인간 사는 거랑 다 똑같아. 예. 왜? 산업사회 됐어. 소외된 지식은 당연히 있어, 그지? 네. 물질주의도 당연히 있어. 예. 그걸 비판했대. 근데 일제시대래, 특이하게, 그지? 일제시대에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우민화 정책.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한국 애들이 취업을 할 데가 없어. 지금도 똑같아. 공부를 했는데 취업할 데가 없어. 일제시대 아닌데도. 자, 근데 레드는 임이고 메이드는 만들었다는 거야. 그 기성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낸 거야, 공장에서. 찍어낸 인생이야. 개성적이지 않고, 특징 기능이 없이. 그런데 이제 만든 사람이 이게 채만식이 풍자의 대가라 그래. 풍자와 반어의 대가라 그래. 역설의 대가는 한용운이야, 역설법. 나는 보냈는데,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그 스님. 스님. 네. 독립운동가. 역설의 대가는 한용운. 그 다음에 해학의 대가는 김유정. 시골적인 봄봄, 뭐 이런 거. 이게 해학은 즐거운 웃음이야, 그냥. 가벼운. 그냥. 근데 역설은 역겹,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이 채만식 거는 반대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서 사회를 비꼬는 거야, 풍자. 그래서 풍자 소설이고 풍자적이야. 사회 현상 전체를 보니까 관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봤어.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P라는 사람 이름이 중요하고 K라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P는 K는 그치?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일자리 부탁해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고, 그지? 그냥 기성품으로 막 콕콕콕 찍어내지, 대학생들, 대학 졸업자들. 그런, 그걸 대량 생산하는 사회에서 법률이 뭔 필요해. 그러니까 다 이걸 전당포에 잡히고 술 마시고, 굴은 아니겠지, 술이겠지. 술을 마시고, 아들 창선이 올라왔는데, 창대해라 하고 올라왔는데, 인쇄소에 무료 공짜 견습공으로 취직시키고 아이고 됐다 너는 레드메이드 인생 완전 찍어내는 거 아니니까 가서 알아서 살아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네. 경제공학으로 취업이 안 되지. 식민수탈 엄청나게 지금 되고 우민화 정책으로 하니까 제대로 배우질 못하지. 네. 그런 시대의 풍자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서 인테리들이 이 주인이 무시한다고 1원이면 그 당시엔 굉장히 큰 건데 돈도 써버리고 이렇게 체면 차리고 율락강하고 그지? 그러면서 책을 잡힌 돈으로 술 마시다가 정조를 싼 값에 판다고 또 충격받고 뭐 여러가지 그지? 이런 것들 자체가 뭐라고 지식인들이 다 그 허위 있고 체면 차리고 그러면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찍어낸 인생이라는 거라고. 자, 보면 이 치숙은 병이 있는 거야, 숙부가. 그치? 어리석은 숙부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숙부가 어리석겠어, 안 어리석겠어. 이 사람이 안 어리석을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아까 레디메이드 인생은 반어적으로 하면 뭐야? 좀 개성적인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환경. 이거는 뭐야? 이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리석지 않은. 그건 전지적 건 하는데 이거는 숙부인데 어리석어요 하는 건 1인칭 관찰자로 어린이가 돼갖고 이거를 숙부를 관찰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사회가 그지? 네. 더 적나라하게 보이지. 공호부 아저씨요. 그제? 나를 비판한 아저씨, 사회주의에 대한 내 생각, 일본인으로 생각했다는 나. 그지? 이게 일제시대에는 뭐라고? 이게 정상적일지도 모르겠지. 근데 아저씨는 병든 아저씨 같아.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아. 어리석어 보여. 어리석어 보이는데 아저씨가 나에게 실망하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반어 어리석지 않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풍자를 하는 거지. 일제강점기에서 이것도 무능한 지식인이지. 물질 문제 단지고. 근데 사회주의 사상을 새롭게 들어와서 배우고 그러겠지.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의 생각. 사회주의가 최고예요.
일제시대도 뭐 괜찮아요. 일본인으로 사회주의로 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 왜? 아저씨는 똑똑해. 일본에서 대학도 다녔어. 안 그래? 신교육 받았어. 근데 신교육 받고 똑똑해져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게 없어. 어? 근데 봐봐. 신교육을 받았다는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그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 5년 만에 풀려났어. 그러면 뭐라고? 지금 일제시대에 뭔가 이 시대에 일본 말고 할 게 이런 거밖에 없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아주머니나 아저씨 이 병관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그지? 사회주의 운동 한다고 하는데 어? 경제학을 공부했다면서 뭐 일본 가서 경제학 공부했지. 네. 돈은 벌 능력이 없지. 그치? 그럼 사회주의가 뭐요? 나누는 거. 남들 거 다 뺏어다가 공동으로 쓰고 하자. 그러니까 불안당 같지, 보기에는. 그치? 그러면서, 내가 일본인 노릇 좀 한다고 하니까, 뭐 하고 딱딱하다고 얘기해보니까 내가 보기에 참 아저씨는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아저씨가 공부를 하고 왔어, 그치? 경제학을 공부하고 왔지만 일제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고 내가 일본인으로서 살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볼 때 아저씨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남들 거 돈 사람들 거 다 뺏어다가 뭐 강제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건 맞지? 어리석은 건 맞는데 어리석은 병든 지식인 이거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됐어요? 똑같이 다음 거도 보세요. 논리학이. 이것도 풍자적이래. 비판적이래. 근데 이거는 아까 치숙은 뭐였어? 1인칭으로 관찰해서 내가 보기에 좋지. 어리석은 아저씨가 나 어리석어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얘를 봐야 얘가 도드라지지. 네. 이해됐어요? 레이드메이드 현생은 뭐라고? 기성품인 찍힌 자기가 그지? 자기가 말하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체 사회가 이런 사회다. 이렇게 보여줘야 맞지. 근데 이 논리학에서는 봐봐. 동학난대, 한일합방대, 이게 일제시대 근박에서 다 쓴 거지, 최만식은. 그지? 국가 토지 정책의 논이야, 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동학난대에 한테서는 잡혀가고, 그지? 논 열마지기를 바치고 풀려났어. 돈이면 다 되네? 그지? 네. 근데 이제 남은 7마지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노름과 술로 다 날리지. 그래서 일본인에게 넘겼지. 파는 거야, 그지? 다 팔았는데, 남은 돈으로 땅을 사지 못하지. 네. 그러면 일본인이 쫓겨나면 이거 땅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예. 응? 해방이 되자 일본이 물러가지. 그런데 이제 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팔았는데 그지? 감독 감독 강서방에게 일본인 넘어갈 때 이 차지한 사람들이 또 있어 소유권을. 그래서 따지지. 에? 그러면서 독립했는데 내 땅도 없어 그러지. 팔아먹었는데. 이해됐어? 예. 저 이거를 그럼 뭘 상징하냐? 이 논이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근데 얘가 있잖아, 동학난 때. 이게 뭐 일제시대부터, 그지? 관군에, 그러니까 뭐, 이 군수, 동학난에서 군수들이 잘못해가지고, 그지? 동학난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군수한테 돈 바치고 풀려나잖아.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한테 시달리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훔청뭉청 살아간 것도 한 가지. 그러면서 염치 없이, 그지? 일본인이 쫓겨가기만 되찾을 생각하는 염치 없음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그지? 이렇게 이 독립을 해서 자기 땅, 이렇게 염치 없는 땅을 찾으려고 독립을 기다렸던 것. 그거를 해서 이 땅과 얽혀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건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지. 맞아? 예. 그러니까 시점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시점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외울 수 있는 거지. 자, 다 봐봐.
태평천하니까 나는 태평하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완전히 일제로 굳어진 사람이지. 맞아? 그러니까 태평하지 않은 천하지.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니까 반어풍자. 풍자야 사회에 대해서. 근데 이게 1930년 되니까 조금 됐네 시간이. 그지? 근데 봐, 일제시대가 1910년에서 1950년 사이. 그지? 네. 45년이니까 1900, 예를 들어서 45년, 10년에서 40년 정도 잡으면 1940년, 50년, 그지? 예. 그러면 1930년이니까 일제시대지, 아직? 예. 대지주야, 근데. 평민인데. 아니. 그러면 일제시대 대지주면, 아이고, 그래도 친일은 조금 한 거네? 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전체 사회를 보는 거네? 이거였구나. 부정한 인물이 있는 거네, 그지? 예. 얘가 누구요? 윤직원 영감이네? 그러니까 풍자를 하려면 대표적으로 이 윤직원 영감이 이 태평한 시대에 왜 그냐 하면서, 그지? 근데 이 시대에는 판소리도 조금 나오니까 판소리 문체 조금 있고, 얘가 재만식이 반어라 그러잖아. 반어. 반대로 하면 얘 좀 희화 놀려야 되지. 웃긴 놈처럼.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판소리를 하니까 독자에게 던지든 말초나 독자한테는 좀 경어체 써야 되잖아. 맞아? 네. 저놈 바보입니다요 이렇게 하거든지. 그지? 그럼 판소리를 하려면 현재형도 어느 정도 서술해야 되잖아. 네. 이 윤직원 일가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윤직원 영감은 부자인데 인력거 자전거로처럼 이렇게 타는 거 있지. 그값 깎으려고 그러고 이 집안 내력에 치부하면서 부자가 되는데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손자한테 기대를 했는데 기대 적겠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아들 다 큰 손자 다 타락하고 그러겠지. 돈만 있고. 맞아요? 네. 그런데 둘째 손자 종학이가 이제 똑똑한 놈인데 일본 경시청에 잡혀간다는 정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떤 놈한테 기대냐 이렇게 하겠지. 기억났다. 자 봐봐. 얘가 왜 아사카트 했어? 화적대한테 피살되니까 이 도둑놈들 이렇게 됐지. 예. 그러면서 낮은 신분으로 돈 받지. 근데 사회 믿어? 아니지. 아빠가 죽었는데 만석군으로 수전노여 돈 땡땡으로 시켜. 근데 변칙적으로 돈 모아. 그지? 네. 화적대한테 살해당했지 아빠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체면하면서 향교라고 옛날에 유교 공부하는데 자료 수장도 돈으로 사고 자기 무능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해서 소금을 먹더라 애 소변을 먹더라도 건강해가지고 뭐라고 집안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고리고금을 하지. 그래서 돈을 써갖고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아들은 노름에 빠지고 노름 빠지면 금치산자 된단 말이야. 능력을 다 없애버려. 그럼 보면 3대에서 아들은 이제 노름바다 빠졌고 장남이지. 네. 요 창식이 3대 이게 1대 2대 3대 노름바다 빠졌다 그랬지. 왜? 계약이 교육 신시대 받으면 일제시대 제대로 일하겠어? 못하니까 그냥 돈 있으니까 첩 열어두고 그지? 술 먹고 타락하고 모르겠다 재산 관심 없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됐어? 저 그러면 항상 이 얘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에는 좀 돈 모아갖고 성공해갖고 일제 좀 친일하던 뭐하던 우리 집만 살면 되지 하다가 얘들 가지고 돈 들여서 똑똑하게 해놨더니 시대가 참 망하겠구나 일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포기를 하면 그 손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4대가 들어갔어. 얘는 이제 포기했고 그지? 향락만 추구하는 인물도 하나 있겠지. 네. 아빠처럼 원래 그렇다 에이 하고 그지? 그지? 근데 어떤 놈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똑똑한 놈 생기겠지. 그래서 일본 유학 중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제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시대 사회주의자 된다고. 사회주의자. 왜? 채만식이 시대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오. 왜? 양반 상놈이 뭔 필요냐? 평등해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청년으로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기대를 굉장히 많이 들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있지. 그래서 얘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 태평한 시대에게 뭔 일이요? 망할 일이요? 뭐 이렇게 있겠지. 영감이. 됐어요? 예. 자, 똑같이 보시면 미스터 방이야. 뭐
미스터 광복이야, 광복. 됐어,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똑같이 풍자, 비판이야. 근데 이제 해학, 좀 웃긴 것까지 좀 있네? 왜? 웃기잖아, 미스터 빵 하고 음일적이고, 그치? 자, 보면, 자, 백주사랑 술장을 이루는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신기하다고. 광복 이후에 미군 통역으로 조금 했어. 그래서 출사기에 올랐어, 미군. 이것도 경고. 근데 친일 행각으로 몰락한 백주사가, 그지? 방산복한테 복수를 부탁했는데, 양친문을 미국 장벽에 떨어져서 얘도 그냥 홀랑몰락 해버렸어. 그러니까 외세에 빌부터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맞았단 말이에요. 커피탄 리, 캡틴 리라는 게 있거든. 거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본어 할 때는 일본어 하고, 공산당 내려올 때는 소련어 하고, 또 미군이 됐을 때는 미국어 하고. 그래서 카피탄 리, 캡틴 리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자, 다른 사람이 쓴 거라서 봐봐. 집심장수야. 방산복이야. 농사를 짓다가 그제 돌아왔지. 네. 근데 이거 신기루는 물감 장사를 하다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통역장 한국어하고 이렇게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미군들이 통역을 했어. 그지?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군이 그지? 일본 애들 도망간데 거기 그런 데 살겠지. 그러면서 좋은 주택에 살지. 얻어 살고. 그러면 능력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뇌물 주러 오지. 그지? 그 사람 중에서 고향의 백주사. 그럼 주사는 뭐 구국공무원 이런 거야. 아들 백봉선이 그지? 그럼 백주사의 아들이 백봉선이라고. 얘가 일제시대 경찰이니까 막 쫓기지. 맞지? 그러니까 미군들이 다 알아서 했지. 봉변당하고 그러니까 얘를 봐달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이게 미군 장교의 도움으로 군중에 습격하고 다 뺏긴 거 이걸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산복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랬지. 그래서 장담을 하는데 액 하고 양치를 뱉는데 미군한테 쏟아졌어. 그러니까 미군 장보가 주먹질을 하면서 두드러 패는 거지. 그치? 아무리 얘가 뭐 해도 뭐라고 도와주고 그래도 능력 없는다고 호가호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영모는 이 길이야. 기찻길역.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르륵 보시면 자, 여로형은 길에서 만나는 길에서. 그러면 길에서 전지적 작가만 싶으면 어떻게 해? 그냥 1인칭 주인공 하는 게 맞지. 주인공이나 관찰자. 맞아요? 미스터 방 이런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하는 게 맞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보니까. 아니냐? 치수군 관찰자로 부르는 게 맞고, 그지? 여행의 과정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쓸 때 맞으니까 1인칭 관찰자 주인공 시점 맞지. 그지? 그래서 광복의 직후의 혼란기에 서울역과 기차하고 대전대합실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 가는 길. 풍자하는 거지. 그때 바라본 것들 나오겠지. 자, 보면 한 가지로 단일 구성이자 시간이 벽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나오는 거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고향에 가려고 호남선 서울에서 전라도 가는 거 탔어. 역에서는 김군을 만나. 열차 안에서 이때는 또 좌우익이야. 사회주의가 아니라 좌익우익. 시대 대립이. 거기에 쌀을 사기 위해서 부산서 천원까지 온 월급쟁이 현실도 듣고. 이때 좌우익이 있을 때 미군이 진주했지. 그러면 미군의 거만한테도 늙은 초라. 이게 사회가 다 보이는 거야, 여기에. 됐어요? 네. 그러면 봐봐. 나는 고지식하고 소심한 인물로 현실을 보고 비판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테고, 김군은 유들유들하니까 여기서 친구 만나가지고 유들유들하니까 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고, 얘 나랑 대응 반대되는. 잠많은 노동자 옷이니까 좌익을 대념하고, 농민은 뭐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치? 월급쟁이는 나 살기 힘들다고, 아니 정치도 먹어도 모르겠어, 민생 좀 해결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게 사회가 축소판이야. 그 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자, 보시면
3시간이나 일찍 서울역 갔더니 김군 만났어. 나는 고지식하지만 김군은 넉살 좋아. 그치? 여행 준비했어. 그치? 근데 나는 4일 동안에 여행 준비하고 미리미리 했는데 얘는 뭐 웃돈 주고 몇 푼에서 차표 싹 사와. 이렇게 산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비정은 열파 안에 보면 농민들이 언쟁이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봉하는 청년이고, 그치? 그 다음에 자영농 시대에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치? 신사는 공산주의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왜? 돈 있으니까 미국식으로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러고. 부산역에 왔는데 월급쟁이가 쌀부통이 차창으로 밀면서 승차하고 쌀값이 엄청나게 쟤는 경제구조로 막 뭐라고 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만에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전에 고탁하고 이제 여기서 갈아탔거든. 옛날에는 우동 하나 먹고 이쪽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래서 대전 우동이 대박이었는데 요새는 그냥 가. 옛날은 이게 2시간 이상이 걸려서 여기 쉬었다 우동 하나 먹고 일로 또 내려가고 그랬어. 5시간, 5시간. 대전역에 도착해서 이제 갈아타, 황남선으로. 새벽 일찍 기다리는데 객차 적지, 가득 차지. 그지? 네. 근데 미국은 한가롭게 타지. 그리고 함께 좀 타자고 그러니까 무관심한 척으로 가지. 그지? 그래서 차 꼭대기니까 지붕이나 올라가라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기차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시대가 그런 거잖아, 이렇게. 시대를 못 사는 거야. 자, 이런 시대에 통해서 그런 시대를 전체적으로 탁한 흐름이야, 탁한 흐름. 자, 탁한 흐름의 물줄기를 보면 어떤 여인의 인생이 탁한 흐름 같다고. 그지? 세상에 대한 세상 태도야. 이걸 연재했었어, 재밌게. 그러니까 여인이고 막 그러겠지. 금강에서 흘러내려서 군산까지 가거든. 누리? 거기하고 서울, 일제감정기에. 식민지 시대에 혼탁한 여인의 삶이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면서 연재를 했겠지. 왜? 문학은 인류 역사, 우리나라 민족의 현실과 역사가 다 포함된다고 최문식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특성을 잡아서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을 쭉 후면에 배치를 하면서, 그지? 이런 사람들이 득세한 시대니까 이 시대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네. 자, 보세요. 야, 여기에 정주사라는 사람이, 주사가 뭐야? 원래는 구급 공무원을 주사라고 그랬는데, 이세원, 최진사, 세원은 1차 시험, 진사는 2차 시험 합격한 사람이거든? 에? 그런 것처럼, 김주사, 정주사 그냥 높아지는 거야. 김진사, 최진사 하는 것처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정주사가 있는데, 미주는 이 미국과 관련해서 투기를 하는 거야. 뭐, 풍년이나 풍년이나 해서. 어쨌든, 도시 하층민, 딸초봉, 약국에서 일함. 그러면 정주사가 제일, 풍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지. 맞지? 네. 자, 고태수는 부패한 은행원. 이때 은행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고 대우받기 시작한 거고, 박재호는 부자, 약국 주인이고, 아버지 친구야, 아버지 친구. 첩으로 맞춰, 초봉을. 남승재는 의사지망생, 장영보, 이렇게 되는데, 자, 맞달러 시장 정신으로 고태수와 은행원과 결혼을 하려겠어. 맞달이니까. 그럼 은행원 살기도 괜찮고 그래서 도움 줄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박재호랑 결혼하게 되고 첩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장영보와 결혼하게 됐지만, 애를 키우려고. 그런데, 이게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장영보를 살이네. 근데 너 왜 자살하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그지? 개봉과 승재가, 어떤 애 똑바른 애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설득을 하니까 승재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수한다는 거지. 여기서 지망생이로 건강한 인물이니까. 자, 보시면. 탁한 세상이. 신학문을 경험했어, 초봉이. 끝내주는 여잔데 신학문을 경험했지, 똑똑했지. 네. 그래서 약제사, 약을 짓는 뭐 약사 같은 거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이 아빠가 또 부자니까 정주사가 주사하면 대우받는 거 아니요. 최진사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니까 강요해서 너 은행원이랑 결혼해라. 그래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고 가지.
근데 남편의 친구 장영보가 관계로 남편도 죽고 정조도 빼앗겨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 약국주인 박재우의 첩이 돼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딸도 낳았어. 근데 이 장영보 이것도 나쁜 놈이지. 네. 그제? 남편의 친구 장영보야. 고태수의 친구. 이 나쁜 놈이 관계로, 그치? 나중에 꼬셔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그의 아내가 되지. 그니까 이거 원래 나쁜 놈이었지. 그 딸을 학대하지. 못 살게 굴지. 그래서 이놈을 살해를 하지. 첩보다는 부인이 되라 뭐 이렇게 해다가, 그지? 이놈을 살해하는데 나중에 승재에게 뒷마무리를 하지. 얘 누나한테 이제. 그런데 부탁하고 자수를 하고 나중에 사랑을 확인하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대. 그래서 산림미천으로 신고하고 돈도 좀 얻고 도움도 받고 뭐 이런 것들. 자, 봐봐. 이 여자가 막 휩쓸려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혼탁한 세상에, 그지? 네. 에? 네. 탕류, 그지? 전부 다 뭐 세태풍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이게 할 게 없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게 특이하게 여자를 썼지만, 그지? 응, 지식인들. 요것도 뭐라고 열어도 그 시대의 좌익부익.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일제시대면 여기에 이 독립군들도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 민주주의 계열, 아니면 우리나라 그 왕당파 계열 독립군, 이게 다 달랐거든. 그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도, 공산주의 사상도, 그지? 아니면 미국파의 민주주의 사상도, 아니면 그 전에 왕정 사상, 왕 사상도, 왕당파도, 이게 다 짬뽕으로 다 있었는데, 여기 깔렸잖아.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이 사회주의 계열 애들이, 공산주의 계열들이 북한을 모태가 되는 거고, 그치? 남한 쪽에서도,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 하다가 막 간첩 사건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왕당파 계열 애들이 소멸되고, 이 미국파 애들이 미국에서 지원을 하면서 굳건하게 남한을 세운 거고, 이 남한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이 왕당파 애들을 소멸하니까 대치적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는 일본파 애들을 이 밑에다가 두고 쓴 거야. 그래서 친일파가 계속 살아남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채만식에 대한 소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자, 몇 개만 해보자고. 지금 제목이 뭐였지? 기억나는 거? 탕류. 탕류. 이게 탁한 세상에 뭐라고? 흐르는 류. 아니, 탕류하고 또 뭐 있지? 레드메이드 맨상? 레디메이드 인생. 레드메이드 맨상. 태평천하. 논의학. 이 탕류지만 이게 뭐라고? 태평천왕이지. 태평천왕. 탁한 흐름, 여자애, 이게 태평천왕 늙은이애, 그지? 네. 또 뭐 있어? 논의학이. 그렇지. 이 탕류 태평천하의 이 바탕은 뭐라고? 논 이야기 하는 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지? 또 레드메이드 인생. 또 이 탕류의 논 이야기처럼 하는 어리석은 뭐라고? 미스터 방. 미스터 방. 레드메이드 인생 미스터 방. 또 뭐 있지? 탕류? 치숙. 그러면 치숙은 레드메이드 인생에서 미스터 방도 아니지. 네. 태평천하도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치숙. 이 치숙을 보는 내가 좀 더 어리석은 거지? 네. 맞지? 응? 또 뭐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한 개 더 있는데? 영로. 이것들 전체의 모습이 뭐라고? 기차 안에 다 있다는 거지? 네. 영로. 거의 다 비슷하지? 시기는 뭐야? 일제시대부터 해방하고 6.25. 조금까지. 6.25는 아니고 한참 전. 1950년 6월 25일이 6.25니까 1930년대까지니까 여기 1910년에서 1940년도 사이. 무슨 사상에서 사회주의 사상 들어오고 나중에는 좌익 우익 들어오고 미군 들어오고 네. 여기는 일제가 들어오고 여기는 뭐라고? 미군이 들어오고 미군이들. 미군 진주, 그지? 네. 이해됐어요? 네. 응? 이게 채만식의 글에 대한 흐름이 다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특이하게 요거는 1인칭 관찰자, 그지? 이거는 주인공 시점, 그지? 응? 주인공 시점으로 다 말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야지, 그지? 예. 맞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